안녕하세요. 롤로맘입니다. 요식업 지원 펀드 RRF 프로그램이 5월 3일 날 포털이 열리고요. 내일 등록을 할 거예요. 등록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Q&A가 있어서요. 제가 반복되는 질문을 좀 요약 정리를 했고요.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수수료가 30%에 달하는데 그 금액이 그로스 인컴으로 포함이 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포함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거 제가 자료 찾은 게 있어서 한번 공유해 볼게요. 질문은 제가 이미 해드렸는데도 계속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한국분이고요. 첫 포털이 열리는 21일, 즉 우선순위 접수에 한국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그거 궁금하시죠?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속하는 데는요, 블랙 아메리칸, 라티노, 그리고 에이시안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시민권자이든 한국 국적을 갖든 국적이 다를 뿐이지 아시안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한국 분들은 자, 1차 포털이 열리자마자 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월 3일 날 포털 오픈되면은 바로 신청 접수하시면 돼요. 2020년도 세금 보고 하지 않았는데 신청 가능한지 그거 궁금하시죠? 가능하시고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파이낸셜 다큐멘트가 있으면 돼요. 프로핏 앤 로스 한국말로 하면은 손익계산서거든요. 그 서류 퀵북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담당 회계사님한테 요 데이터 주면은 회계사님이 직접 만들어주는 서류가 더 좋아요. 그래서 뱅크 스테이먼도 가능하고 또 크레딧 카드 트랜잭션으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1099K 같은 거 있어요. 리포러블 인컴이니까 기타 여러분들의 그 매출 기록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프로핏 앤 로스 그 서류를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 트랜잭션 하는 분들은 POS 시스템이 뭔지 아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그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사이트에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포털이 열린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로 하게 되면 매출 금액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SB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2019년 총 매출에서 2020년도 매출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지금 PPP나 여러 가지 어떤 거를 서브트랙, 그러니까 공제를 해야 되는지 그거 궁금하시죠? EIDL, 기타 그랜트 받은 거 이거 어떻게 되는지 신청하실 때 여러분들이 PPP를 받으셨다면 PPP 받은 금액만 공제를 하는 거고요. 기타 타겟드 EIDL 어드밴스 아니면 EIDL 융자, 기타 주정부나 연방정부를 통해서 받은 그랜트들은요, 공제하지 않습니다. PPP만 공제하고 나머지 올 그랜트, 융자 같은 거는 여기서 공제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펀드로 EIDL 융자 상환할 수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요.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EIDL 융자를 펀드 받아갖고 여러분들이 페이오프 하실 수 있고요. 이자도 납부하실 수 있다 그래요. 저는 이게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오늘 제가 웨비너 참여해봤거든요. 근데 된다고 하네요. 2차 PPP 신청한 상태에서 지금 프로세싱 중이고 아직 펀딩이 안 되신 분들이 지금 PPP를 캔슬을 해야 되는지 이거 궁금해 하셔요. RRF 신청하실 때 2차 PPP 프로세싱 중이면은 신청 대상이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RRF 신청을 위해서 지금 론닥 사인을 미루거나 아니면은 랜더한테 이거 캔슬하겠다고 요청하는 게 맞는지 그거 궁금해 하셔요. 그걸 100% yes, no라고 대답하기가 어렵고요. 케이스별로 다른 것 같아요. 요 내용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RRF는 그랜트 형식이기 때문에 first come, first served 그러니까 먼저 접수를 하신 분들이 리뷰를 빨리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찬스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개런티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선택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2차 PPP를 지금 론당만 하면 펀딩이 1,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캔슬해 버릴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RLF 그랜트가 채택이 안 되면은 자칫 2차 PPP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랜트를 신청 접수를 해도요. 지금 프로세싱이나 결과가 다음 달 혹은 5월 말 이후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PPP 지금 신청이 5월 31일 마감이 끝나요. 그러면은 그 기간을 놓쳐버리면 다시 2차 PPP 신청할 수 있는 날짜까지 놓쳐버리기 때문에 두 마리의 토끼를 다 놓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론닥 사인만 하면은 뭐 1, 2주 내에 펀딩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특히 SB에 이미 승인이 되신 분들은 이 금액을 RRF 신청하실 때 서브 트랙 할 수 있도록 공제하는 그 칸에다가 같이 포함해서 계산하시면은 여러분들이 PPP 2차도 받으실 수 있고요. 나중에 RRF 그랜트가 되면은 그 차액분만 받고 만약에 선택이 안 돼도 2차 PPP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PPP는 60%를 페이롤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렌트비나 다른 기타 운영 자금이 급하신 분들은 또 PPP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렌더에 접수만 하시고요. 아직 SBA에서 승인되지 않은 분들은 렌더한테 진행을 취소하겠다고 연락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차 PPP를 받은 거나 진행한 걸로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2차 PPP SB에서 이미 승인은 됐지만 펀딩이 안 된 분들은요. 이거 중간에 갑자기 SB에 캔슬하고 이러면은 RRF 신청할 때 캔슬한 금액까지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신 후에 지금 2차 PPP 진행 중인 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 PPP를 진행을 안 할 것인지 그냥 론닥 사인하고 RLF 신청하실 때 그냥 공제를 한 나머지만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인 3 금액을 사용을 하는데 그게 그로스 금액이에요. 그로스 금액에 세일즈 텍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그 금액을 빼도 되는지 그거 물어보시죠. 원래 그로스 세일즈 금액 할 때요. 세일즈 텍스를 포함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담당 회계사님이 세금 보고 하실 때 만약에 인보이스 토탈 금액으로 하면서 세일즈 텍스가 포함이 됐다면은 그 금액을 빼시고요. 세일즈 텍스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은 그 금액을 빼지 않는 것이죠. 인보이스에는 세일즈 텍스를 포함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죠. 리테일 세일을 하니까. 가령 100불짜리 세일즈가 발생이 되면은 텍스가 8%라고 한다면은 8불의 세일즈 텍스 금액이 계산이 되면서 총 영수증에는 108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금 보고 하실 때 그로스 리시트 어마운트에는요. 세일즈 텍스를 뺀 나머지 100불 그 금액을 포함하시는 건데요. 간혹 가다가 회계사님들이요. 그 세일즈 텍스를 포함한 금액을 그로스로 같이 포함해서 보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세일즈 텍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신 후에 세일즈 텍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 금액도 여러분들이 뺄 수가 있습니다. 그 담당 회계사님하고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꼭 해보세요. IRS에 정보 데이터 제가 PDF로 돼 있는 거요. 링크 해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에서 한번 보세요. 서드파리 딜리버리 서비스, 즉 우버잇, 도어대시 같은데 서비스 회사를 사용을 해서 딜리버리를 하고 계시는 식당업소들이요. 약 30%의 피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공제되고 나면은 실제로 매출은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 금액 30%를 그로스 세일즈로 포함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RLF 펀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저하게 감소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그로스 금액에서 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궁금하시죠? 이거에 대한 명확한 SBA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IRS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2018년도 데이터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를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2018년도 데이터고요. 최근 데이터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디테일하게 나온 내용이 있어서 이거 같이 공유할게요.
더드파리 딜리버리 서비스예요. 즉 우버 이트, 그룹허브 아니면 도어대시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런 데를 이용해서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요. 30% 정도 수수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경비로 처리하기에는 사실 너무 금액이 크죠. 그래서 이 금액이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 그로스 금액이 거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고민 많으실 거예요. 음식값을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더드파리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는 분들은 본인들의 사이트에서 돈을 페이하는 게 아니고 더드파리 딜리버리 서비스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돈을 페이를 하고요. 음식값은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거고 거기에서 30%를 공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금액을 그로스에서 뺄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음식 딜리버리를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짓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BC 식당이 XYG라는 더드파리 딜리버리 서비스를 계약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30% 피 나가는 거는 맞죠? 음식 가격이 10불이에요. 그럼 30%니까 3불의 피가 나가죠? 실제로 ABC 식당이 받는 돈은 7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음식 딜리버리의 책임을 누가 짓느냐인데 만약에 ABC 식당이 책임을 갖고 있다고 쳐요. 가령 음식이 식었거나 데미지가 났거나 뭐 5개를 주문했는데 4개밖에 딜리버리 안 됐거나 이런 경우에 식당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10불 모든 코스트를 세일즈로 넣는 거고요. 3불은 딜리버리 차지니까 경비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비 부분을 여러분들이 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라인에 넣어가지고 공제를 한다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딜리버리 회사에서 퀄리티를 책임을 짓는다 그러면은 금액이 만약에 10불짜리를 판매를 하고요. 30% 피 3불을 공제한 나머지 7불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7불로 계산이 된다 그래요. 총 매상이 만약에 10,000불이 일어났는데 수수료가 3,000불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로스 매상을요. 10,000불 그리고 비용 3,000불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고 10,000불에서 그 비용 3,000불을 공제한 7,000불을 그로스 인컴으로 계산을 하는 거라 그래요. 첫 번째 예와 두 번째 예가 조금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이 예제 2번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서드파리 딜리버리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음식을 픽업을 할 때 개수가 몇 개인지 그렇게 확인을 한 상태에서 완전히 포장이 된 물건을 픽업을 해서 딜리버리를 하면서 망가지거나 물건이 빠뜨렸을 경우에는 딜리버리 회사가 미리 컨펌을 하고 나서 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이건 딜리버리 회사의 책임이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가령 한 달 동안 10만 불 매상이 있었는데 서드파리 딜리버리 회사를 통해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7만 불을 받았다 그러면은 매상 금액을 10만 불로 하는 게 아니고요. 7만 불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매출 금액 10만 불에서 3만 불을 공제한 7만 불을 매출로 잡았기 때문에 그 3만 불을요, 여러분들이 경비로 다시 기록할 수 없다는 거죠. 경비 처리하시면 더블 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3만 불은 매출에서 빼되 경비로 다시 공제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블 딥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요. 앞으로 세금 보고 하실 때 담당 회계사님과 이 내용을 반드시 상의한 후에 30% 서드파리 딜리버리한테 가는 수수료를 총 매출에서 바로 디덕션을 한 다음에 매출로 보고 하시되 경비로는 다시 적으시면 안 됩니다. 꼭 CPA가 이 칼럼을 쓴 거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링크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먼저 접수하는 분들이 먼저 혜택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이 먼저 서류를 리뷰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겁니다. 모든 서류를요,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꼼꼼하게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매출 금액이라든지 이런 숫자도요,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샘플 나오죠? 거기다가 숫자를 다 적으신 다음에 신청 접수하실 때 다른 페이퍼들 다 치우고 그 서류만 가지고 하세요. 이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면은요,
자금의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추가로 또 의원들이 상정을 해서 다시 펀드를 조성하고 이러기까지는요, 최소 두세 달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한 번에 깔끔하게 모두 잘 신청하셔갖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다가 좀 애매모호하면은요, 답을 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 댓글로 확인을 하신다든지 자료를 빨리 찾아보신다든지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포털은 5월 3일 날 열려요. 그리고 내일부터 아이디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지스트레이션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일 분명히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될 때요. 너무 조바심 갖지 마세요. 5월 3일 이전에만 여러분들이 아이디 등록해 두시면 되거든요.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